자동차, 자전거에 이어 간편한 이동장치로 떠오른 공유킥보드. 이 공유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불과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시는 공유킥보드 문제로 골머리를 썩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인도주행 금지, 헬멧 미착용 시 범칙금 부과 등의 규제가 시행되었는데 일각에서는 업체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유킥보드 이용률은 평균 30에서 50% 감소했고 독일 업체인 윈드는 한국 시장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많은 공유킥보드 업체가 현 규제로 인해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면허를 갖고 있지 않으신 분들이 이용자층, 잠재적인 이용층에서 사라져버렸고, 그리고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 사이에서도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킥보드를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업체 측은 이어서 서울시의 즉시 견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정책에 따르면 일반 보도에서는 3시간 내로, 즉시 견인 구역에서는 발견 즉시 견인이 이루어집니다. 문제는 현장 감독 공무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견인 업체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차량 불법 튜닝까지 단행하며 공유킥보드를 견인하기도 합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불법 개조 견인 업체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와 업체의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 PM 운영 업체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을 다 했어요. 그래서 한 군데 발견을 했어요. 오토바이나 이제 이런 데 하거나 차량에 이렇게 여러 개 달아서 하는 것처럼. 근데 이제 그거는 견인 차량에다가 뒤에 이제 구조물을 단 거예요. 불법 튜닝은 아니다. 자동차 관리법상 불법 튜닝은 아니고 이제 거기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게 불법이냐 합법이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만약에 그 튜닝을 할 거면은 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 공단의 승인을 받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 전에 이제 투입을 한 거고. 또 견인료 자체가 과도하게 책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서울시 견인제도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견인료는 한 대당 4만 원인데 도로교통법상 공유킥보드는 이륜 자동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견인 조례상으로는 최소 금액이지만 애초에 기준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업체는 주장합니다. 보관료도 30분에 700원으로 경영 자동차랑 동일하거든요. 근데 크기, 무게, 그리고 보관에 드는 그 공간, 이 모든 게 다 차이가 있는데 그걸 똑같이 산정을 했다는 것 자체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 서울시는 견인정책 시행 이후 민원이 35% 감소했다고 밝혔고 이어서 이용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전적으로 업체의 몫이라고 전했습니다. 렌터카 같은 경우도 이제 차가 견인이 되면 행정기관에서 렌터카 업체에 부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렌터카 같은 경우는 약관을 통해서 렌터카 업체에서 그 다음에 그 차량을 이용한 사람한테 그거를 이제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구상권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거를 하지만 이용자한테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업체한테 강구를 하라고 하는 거죠. 공유킥보드가 한국에 도입된 것은 약 3년 전. 그동안 여러 차례의 도로교통법 개정이 있었지만 한국의 공유킥보드 산업은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이 산업이 아직 법이 없잖아요. 그쵸. 현재 있는 그 제도의 틀에 맞추려다 보니까, 그리고 그건 맞추기는 해야겠는데 어떻게든 눈에 보이는 이슈들은 해결을 해야겠고, 그래서 가장 어떻게 보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한 게 눈에 보이는 업체들을 때려잡는, 옥죄는 그런 방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새로운 이동수단의 발전을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가운데 문제의 해답을 일방적으로 업체에 떠넘기고 있는 건 아닌지 적절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